투고기 발명가 장영실. 우리 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조선왕조실록을 아무리 뒤져도 장영실이 치구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럼 진짜 치구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관청에서 부리던 노비였어요. 신분이 바닥 중에서도 바닥이었죠. 그런 사람이 벼슬을 받고 한 계단씩 올라가더니 왕 바로 아래급 자리까지 갑니다. 세종이 그랬대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건 못 만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아끼던 신하였는데 어느 날 곤장 80대를 맞고 벼슬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요. 실록 어디를 뒤져도 장영실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안 나와요. 언제 죽었는지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몰라요. 조선 최고의 천재가 그날 연기처럼 사라진 겁니다. 치고기 다들 알죠? 비가 얼마나 왔는지 재는 통입니다. 그거 만든 사람이 장영실, 시험에도 나왔죠? 그 한 줄 우리 다 외웠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렸어요. 박물관 치고기 앞에도 장영실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도 장영실이 치고기를 만들었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단 한 줄도. 그럼 누가 만들었나? 실록이 딱 짚어주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세종의 아들 세자예요. 나중에 왕이 되는 문종입니다. 이야기는 이래요. 세자가 가뭄을 걱정했습니다. 비가 오면 땅을 파서 흙이 얼마나 젖었는지 재서요. 그런데 잴 때마다 값이 제각각. 그래서 방법을 하나 냅니다. 구리로 만든 원통 하나, 그걸 궁궐에 딱 놓아둡니다. 거기 고인 빗물만 재면 끝. 누가 재도 똑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가뭄 때문에 밤잠 못 자는 아빠를 위해 아들이 낸 아이디어. 그 아빠가 바로 세종이었고요. 그럼 장영실은 치국이랑 아무 상관이 없나? 그건 또 아닙니다. 통을 실제로 만드는 데는 여러 사람 손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다만 실록은 그 통을 장영실 이름에 붙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한 줄이 시작부터 어긋나 있던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장영실은 뭘 한 사람일까요? 이 천재는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이 사람 대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장영실은 지금의 부산 동메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곳이 관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부리던 노비였어요. 관노라고 불렀죠. 나라가 주인인 종, 필요하면 사고 팔리기도 하는 그 시절 신분 중에 가장 바닥이었어요. 부모도 평범하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중국,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생김새도 조금 달랐을 낯선 외국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동매연 관청의 메인 기생이었고요. 그 시절엔 어머니가 종이면 자식도 자동으로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관노 딱지가 붙은 겁니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인생이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시키는 일하고 누군가에게 메인체로 살다 가는 거죠. 이름을 남길 일도 그럴 자리도 없었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평생 관청마당이나 쓸다 끝날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남들이 못 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손재주. 뭘 만지면 뚝딱 고치고 없던 걸 만들어내는 재주가 남달랐던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종이 장영실을 발굴했다고 알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먼저 알아본 건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었어요. 태종이 이 노비의 재주를 눈여겨보고 궁으로 불러올립니다. 천민 손에서 나온 재주 하나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뒤를 세종이 이어받은 거고요. 궁에 들어온 장영실에게 나라가 뭘 시켰는지 아세요? 세종 3년, 그러니까 1421년에 아예 중국까지 보냈어요. 하늘의 별과 시간을 재는 기계, 그거 만드는 법을 배워오라고요. 관청 마당에 있던 노비가 나라 대표로 유학을 간 겁니다. 자, 바닥에서 출발한 이 사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궁에 들어온 장영실이 물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었어요. 대표작이 자경루, 스스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였습니다. 정해진 시각이 되면 나무 인형이 북을 치고 종을 울려요. 사람이 옆에부터 지키지 않아도 알아서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이야 알람이 흔하죠. 그런데 거의 600년 전에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기계라니. 그 시절 사람들 눈엔 마법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걸 장영실 혼자 발명한 건 아니에요. 큰 그림을 그린 건 세종이었어요. 그 머릿속 설계를 진짜 움직이는 물건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장영실이었습니다. 자경루가 완성됐을 때 세종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건 못 만들었을 거라고. 왕이 신하를, 그것도 노비 출신을 이렇게까지 아낀 겁니다. 그러니 상이 따라옵니다. 종 신분에서 풀려나고 벼슬을 하나씩 받아요. 처음엔 왕실 옷과 물건을 맞는 낮은 자리, 거기서 한 계단, 또 한 계단 올라갑니다. 구리왈자 20만 자를 찍어내는 나라의 큰 사업에도 이름을 올립니다. 1438년엔 궁궐 안에 저 혼자 돌아가는 커다란 천문시계까지 만들어요. 해와 달이 도는 걸 그대로 흉내낸 장치였습니다.
이 공으로 결국 대호군이라는 자리까지 오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군급에 가까운 높은 벼슬이에요. 관청 마당을 쓸던 노비가 왕 바로 아래급까지 올라간 겁니다. 조선은 신분을 목숨처럼 따지던 나라, 그런 나라에서 종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성공 이야기죠.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고요.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세종이 이렇게까지 아꼈다는 사실. 이게 뒤에 벌어질 일하고 하나도 안 맞거든요. 때는 1442년, 세종이 그렇게 아끼던 이 신하에게 인생을 통째로 뒤집는 하루가 옵니다. 그날 임금이 타는 가마를 새로 만들었어요. 왕이 직접 몸을 싣는 가마죠. 그런데 이 가마가 그만 부서집니다.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자칫하면 왕이 다치거나 목숨까지 위험할 뻔한 일이거든요. 그 시절엔 엄청나게 큰 죄였어요. 그 가마 만드는 걸 감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장영실이었습니다. 죄를 다루는 관청에서 바로 조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장영실이 가마를 튼튼하게 안 만들어서 이 사달이 났으니 곤장 100대를 쳐야 한다고요. 곤장 100대. 얼마나 센 벌이냐면 사람이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배입니다. 그냥 불기 몇 대 맞고 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종이 나섭니다. 아끼던 신하니까 그냥 두고 볼 순 없었겠죠? 형벌을 2단계 깎아줍니다. 그래서 100대가 80대로 줄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매는 깎아줬지만 벼슬은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떼어버립니다. 노비에서 시작해 평생 쌓아올린 그 모든 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종이라는 신분을 벗으려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오르려고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게 곤장 80대와 함께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나옵니다. 그 가마를 만들 때 옆에서 이거 안 부러진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있었어요. 조순생이라는 신하였죠.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도 괜찮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무 벌도 안 받았어요. 매 한 대 안 맞고 멀쩡했습니다. 물론 가마 만드는 일을 같이 맡은 다른 관리들도 매는 맞았어요. 하지만 평생 쌓아올린 벼슬까지 통째로 잃은 건 장영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신하라면서요. 정작 안 부러진다고 큰 소리친 사람은 멀쩡한데 왜 장영실만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미스터리예요. 세종이 형벌을 깎아주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를 조정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한때 이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든다던 왕이 입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안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실록이 그 속마음까진 적어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벼슬을 뺏긴 그날. 바로 그날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장영실이라는 이름이 또 끊깁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와요.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 기록도 없어요. 게다가 태어난 해도 몰라요. 학자들이 대략 1390년 무렵이지 않을까 짐작만 할 뿐이에요. 죽은 애는 더더욱 알 수가 없고요. 조선 최고의 천재라던 사람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보통 이만한 인물이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실록에 몇 줄이라도 남겨요. 그런데 장영실은 그 흔한 한 줄조차 없어요. 후손들이 남긴 족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전하긴 하는데 그마저 실록하고는 또 안 맞고요. 명나라가 데려갔다더라, 어디로 도망쳤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떠돌긴 해요. 그런데 그거 다 후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기록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실은 딱 한 줄로 남습니다. 아무도 그의 끝을 모른다. 치국이 발명가라고 외웠던 그 한 줄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조선 최고의 천재는 곤장을 맞고 이름까지 지워진 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에서 아는 그 이름들, 그 뒤에는 실록이 미처 다 적지 못한 이야기가 어쩌면 아직도 숨어 있는지 몰라요. 장영실이 만든 자경문은 지금도 복원돼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역사, 한 사람의 한 줄이었습니다.